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RPE에 대해서 알아보고 운동 일지에 RPE를 기록할 때 소소한 팁과 같은 가이드를 제공해 보려 합니다. 우리말로는 운동 자각도라고 합니다. RPE는 단어부터 그렇듯이 훈련자가 자각한 강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세트를 수행한 뒤에 해당 수행에 대해서 훈련자 스스로가 느낀 강도와 피로도를 기록합니다. RPE는 약속된 기호처럼 훈련 일지에 골뱅이와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기록합니다. RPE 1은 가장 낮은 강도를 나타내고 RPE 10은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데 1부터 10까지 대략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첫 번째는 추가 반복 횟수입니다. RPE 10은 맥스입니다. 자신의 한계치이며 더는 반복할 수 없었다를 의미합니다. RPE 9는 한 번 더 할 수 있었다. RPE 8은 두 번 더 할 수 있었다. RPE 7은 세 번 더 할 수 있었다와 같습니다. 영상의 예시는 23년 12월 30일에 기록한 저희 운동일지입니다. 스쿼트를 232.5kg으로 3회씩 3세트를 했고 RPE 6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일지에 따르면 저는 232.5kg으로 3회를 했는데 아마도 4회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RPE는 기준에 따라서 개인의 느낀 정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가끔은 가능한 추가 반복 횟수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0.5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일지를 보면 오버헤드 프레스를 90kg으로 3회 했고 RPE 8.5라고 돼 있습니다. 한 개는 확실히 더 할 수 있는데 두 개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스쿼트의 경우도 두 개는 확실히 할 것 같은데 세 개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RPE는 가능한 추가 반복 횟수라는 기준으로 메인을 삼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의 속도, 그라인딩, 자세의 통제된 정도, 영상 또는 제3자의 관찰 등이 있습니다. 메인이 되는 추가 반복 횟수 외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기준이자 지표는 바벨의 속도입니다. 바벨의 속도가 이전보다 확연히 느려졌다면 저희 경험상 RPE 6과 7 사이로 느낍니다. 또 다른 지표는 그라인딩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 경우 그라인딩이 있는 세트는 보통 RPE 7에서 8 정도로 봅니다. 이런 지표에 대한 기준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개인마다 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RPE를 기록할 때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가능한 추가 반복 횟수가 가늠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대개 이 경우는 해당 세트의 반복 횟수가 많은 편일 때입니다. 다반복 세트 성격상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렉을 하지 않고 호흡만 잠시 돌리는 것만으로도 추가 반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60kg으로 스쿼트를 한다면 아주 많이 반복할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지치는 순간이 오긴 올 테지만 상단 지점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꽤 오랫동안 추가적으로 반복을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훈련이나 세트의 경우엔 애초에 RPE 기록이 무의미한 세트라고 봅니다. RPE를 기록하기도 기록해도 무의미하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가벼워서 RPE 5 이하, 즉 충분히 5회, 6회 이상으로 추가 반복 횟수가 가능할 것 같다면 RPE 5라고 기록합니다. RPE 2나 RPE 3 등과 같이 아주 가벼운 무게의 추가 반복 횟수는 가늠하기도 애매할 뿐더러 너무 가벼워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훈련자가 느끼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른 경우입니다. 훈련자는 이번 세트의 RPE가 8이라고 느꼈는데 제3자 또는 영상을 통해 봤을 때 그보다 낮은 RPE 6으로 보인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RPE 기록 자체가 스스로 느낀 강도와
피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훈련자의 해당 수행이 RP를 낮게 보고 더 가벼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훈련자가 무겁게 느꼈고 보다 높은 피로도와 강도를 느꼈다면 훈련자가 느낀 그대로 RP가 높은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RP 기반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트에서 RP 기록이 기준이 되는 세트입니다. 계획된 훈련과 프로그램에서 세트마다 RP를 따로 지정해주지 않고 전체 운동량의 RP를 정해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계획하고 훈련할 때 1세트 5회 RP 6, 2세트 5회 RP 7, 3세트 5회 RP 8 이렇게 세트별로 RP를 정해줬다면 각 세트의 마지막 횟수가 끝날 때마다 RP를 기록해야겠지만 5회 3세트 RP 7처럼 그 종목 운동량 전체의 RP를 정해줬다면 마지막 세 번째 세트의 마지막 횟수까지 끝내고 마지막 세트의 RP를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애매한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 외에도 방금 마친 세트의 기록이 RP 1개 정도 애매하다면 앞서 설명드린 0.5 단위로 기록하는 방법도 좋고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P 7인지 RP 8인지 헷갈리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RP 8이라고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쉬웠던 것처럼 기록해놨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만큼의 수행 능력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과장된 기록으로 인한 훈련 무게 설정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RP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록이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와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굳이 RP 기반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세트마다 혹은 종목마다라도 RP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나서 훈련 일지를 되짚어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